이번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문과 랜덤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때 조건문을 사용하는지, 또 랜덤 모듈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 게임을 파이썬 언어로 우리가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안에서 또 랜덤 모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모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은 지금 컴퓨터랑 사용자가 대결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요. 컴퓨터도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랜덤하게 무작위수라고 하죠. 가위바위보 중에 어떤 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임의의 어떤 하나가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난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 파이썬에서는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랜덤이라는 모듈은 난수를 발생을 시킬 때, 자, 무작위수를 발생을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놓은 그런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만 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import random 이렇게 쓰시면 그 랜덤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또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컴퓨터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컴퓨터는 가위나 바위나 보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가위나, 자, 바위나 보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왼쪽에 있는 리스트라는 변수에, 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세 개의 값이죠. 세 개의 문자열에 해당이 되는 가위, 바위, 보 라는 세 개의 문자열이 이 str이라는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str이라는 리스트에 지금 세 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랜덤 그 모듈을 통해서 어떤 자,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 자, 임의의 값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random.choi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random.choice를 사용하면 되는데, 요 뒤에는 뭐를 써주냐면 이 위에 있는 요 리스트의 이름 있죠. 리스트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위에 있는 가위바위보 세 개 중에 임의의 거, 어떤 게 선택이 될지 몰라요. 난수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나가 선택이 되게 돼요. 그러면 선택한 것을 이제 사람이 선택한 거랑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선택한 값도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컴퓨터니까 com이라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즉 random.cho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랜덤하게 선택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co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는 하나가 아무거나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컴퓨터에 대한 선택은 끝났어요. 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사용자. 자, 사용자가 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도록 할 건데,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은 input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사용자가 자,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띄워서 자, 입력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에 있는 input 함수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하나 입력을 받게 되면 그 입력받은 값은 이 왼쪽에 있는 user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걸 지금 입력을 했고 컴퓨터는 어떤 게 선택이 됐는지를 이제 화면에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자, 먼저 사용자가 자, 선택한 것을 자,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자, 일단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선택한 것도 이제 화면에 자,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적당하게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고 자, 얘를 5로 주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F5키를 눌러서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화면에 보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용자니까 제가 가위를 아무거나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상태는 보니까 자, 사용자가 지금 가위를 지금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부분에는 가위가 나오고 컴퓨터는 지금 바위가 선택이 된 상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즉 random.choice 함수를 통해서 현재 바위가 선택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제가 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바위를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컴퓨터는 조금 전에는 바위였는데 지금은 보가 선택이 된 거죠. 이게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컴퓨터는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가위바위보 중에 그때그때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자, 컴퓨터가 선택하는 것도 됐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도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이 밑에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승부를 가리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누가 이겼는가? 자, 승부를 가리는 코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그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코드의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샵교를 쓰고 자, 어떤 문자열로 설명을 쓰게 되면 이것은 컴파일이 돼서 실행이 될 때 이 그 설명문으로 인식을 해서 명령문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승부를 가리는 코드를 쓸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무승부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떤 때 무승부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그 항목이랑 자, 누구랑 같아야 돼요? 컴퓨터가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선택한 그게 똑같으면 즉 둘 다 가위를 내거나 둘 다 바위를 내거나 둘 다 보를 내는 경우는 이때 무승부가 되죠. 즉 사용자가 지금 입력한 값하고 컴퓨터가 선택한 이 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열이 이퀄은 무슨 의미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 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퀄을 하나 쓸 경우 있고 두 번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쓰는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자, 왼쪽이라는 변수,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조건문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이퀄을 두 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경우는 무승부인 상황이잖아요. 둘 다 똑같은 걸 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무승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두 사람이 같을 때, 즉 컴퓨터랑 사용자 같을 때는 무승부입니다가 출력이 되죠. 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남은 거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 즉 사용자가 승리하는 경우, 또 컴퓨터가 승리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또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작성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자, 사용자가 승리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보를 내면 사용자가 승리할 것이고 사용자가 바위를 냈는데 컴퓨터가 가위를 낸 상황, 또 사용자가 보를 냈는데 컴퓨터가 바위를 낸 그런 상황인 경우는 사용자가 승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면 되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else라는 거는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그 모든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무승부도 아니고 사용자가 승리한 경우도 아닌 경우는 컴퓨터가 승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의 경우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f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if문과 같은 것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if문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elif라는 거는 else if라는 걸 줄이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 경우 중에 또 if,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 경우에 자, 사용자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경우의 수는 자, 요런 경우 이거나, 그죠? 자, 또는 두 번째 경우 이거나 또는 세 번째 경우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오화로 또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또는이라는 조건을 연결할 수가 있고, 여기 and라고 쓴 거는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죠. 즉 사용자가 가위면서 동시에 컴퓨터가 보인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승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조건 안에는 and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요. 제가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을 했으니까 컨트롤 S를 저장하고 보호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제가 여기에다가 가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컴퓨터가 승리한 상황이네요. 제가 가위를 입력을 했는데 컴퓨터는 랜덤 초이스 함수를 통해서 바위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컴퓨터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다시 이번에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게요. F5키를 눌러서 자, 실행을 하면 역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제가 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보를 입력을 했는데 이때 컴퓨터는 랜덤 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때는 보가 선택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둘 다 똑같으니까 무승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했죠. 이러한 랜덤 모듈은 말 그대로 난수를 발생을 시킬 때, 자, 무작위수를 발생을 시킬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랜덤 넘버, 그 난수를 내가 발생시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랜덤, 자, 랜덤하고 점을 찍은 다음에 자, 랜드, 자, int,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범위, 네,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난수를 내가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하고,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자, 랜덤 넘버를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자, 이것을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94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94가 출력이 됐고, 다시 한번 얘를 F5키를 눌러 또 실행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때는 25가 출력이 됐죠. 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때는 27이 출력이 됐죠. 말 그대로 랜덤 넘버, 그 난수인 거죠. 그래서 무작위수예요. 자, 매번 실행할 때마다 어떤 수가 나올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난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난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서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로또 번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번호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도 이런 난수를 발생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적군이 나타나는 위치가 매번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적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즉 적군이 매번 똑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 게임이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런데 매번 이 적군이 나타나는 위치가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이 위치값, 좌표값을 서로 다르게 매번 다르게 수행이 되면 적군이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자, 적군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어떤 개체들이 움직인다거나 캐릭터가 움직인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 움직이는 좌표점을 예측할 수 없도록 난수를 발생을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랜덤 넘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자,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이나 처리를 하고, 자,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고 처리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변수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했냐면 값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값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계산된 결과, 자, 이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계산 결과인 경우도 있겠는데, 자, 그것을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요. 일시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에 해당이 되고, 변수에 저장된 값은 변할 수가 있어요. 즉, 한번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값이 영원히 변경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다른 값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는 자, 숫자나 문자열, 다양한 자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숫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에 해당이 되는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는 자, equal, 변수 이름 equal, 자, 저장할 값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데, 이때 equal은 수학에서 얘기하는 등호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저장할 값, 오른쪽에 있는 저장할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이름에 해당이 되는 곳으로 저장을 해라. 자, 이런 의미로 이 equal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어주면 되는데, 변수를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이 나름대로 규칙을 지켜서 지어주는 게 좋은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첫 글자는 변수 이름은 반드시 영문이나 이렇게 언더바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단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 문자 같은 경우는 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변수 이름이라 하더라도 대문자, 소문자를 서로 구분을 해요. 즉, 대문자, sum이라는 대문자로 표현한 자, 요 변수랑 소문자로 표현한 sum이라는 변수가 영어 단어로는 똑같지만 대소문자를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약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명령문 있죠. 자, if문이나 for문 이런 명령문 자체를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해 놓을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변수의 값을 한번 저장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이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서 자,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면 만약에 변수에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30을 x라는 변수에 넣어라 라는 거는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 이 x라는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30이라는 숫자 값이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y equal 15.7 이런 식으로 써주면 오른쪽에 있는 15.7에 해당이 되는 값을 어디에다 넣어라? 그렇죠. y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수의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저장을 할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로 이 문자열을 감싸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 외따옴표 있죠? 싱글 코테이션을 써도 되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감싸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자열 처리는 이렇게 자, 작은 따옴표 두 개를 자, 이 문자열을 감싸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쌍따옴표를 감싸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피데이 이렇게 하면 양쪽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써도 되고 외따옴표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사 equal이라는 거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즉 equal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해라. 지금 문자열이다 라고 하면 name이라는 변수에 지금 나잘란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해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name이라는 변수에는 나잘란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합이라는 이 변수에는 게임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라고 했죠. 그래서 equal 연산자의 왼쪽에는 반드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와야 돼요. 자, 왼쪽에는 변수가 와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값을 표현하는 숫자라든지 또는 또 다른 변수가 올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식이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x에다가는 10을 넣고 y에다가 20을 넣어라. 자, 이렇게 값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x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y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 넣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또 다른 어떤 수식을 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x하고 y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z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equal 기호는 수학에서의 equal하고 의미가 달라요.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equal은 어떤 의미다? 자, 오른쪽 화살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오른쪽에 저장된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 공간에 저장을 해라.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우리가 가위와 바위와 보라는 문자 3개를 저장을 했어요. 자, 이러한 리스트 같은 것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리스트 안에는 숫자나 문자나 또 다른 리스트와 같은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 이 각각의 값들은 인덱스라고 하는 순번에 해당이 되는 요 값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제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자, 명령문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순차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명령문을 수행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명령문 수행한 다음에 두 번째 명령문 수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명령문 수행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명령문이 수행되는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령문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명령을 선택을 해서 실행되는 구조, 이것을 선택 구조라고 하고요. 반복 구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명령문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구조를 우리가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건문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자, if 사용자가 낸 거랑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된 것이 같으면 무승부이고 그렇지 않고 자, 사용자가 가위를 냈는데 컴퓨터가 보를 내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사용자가 이기는 상황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선택 구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경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그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만약에 정확하게 올바른 그 회원번호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입력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될 거고 혹시 실수로 다른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도 선택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이 또 60점 이상이다. 이러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시험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다른 명령문들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선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 구매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어떤 쇼핑몰이 주문 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배송료가 무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문 금액이 5만 원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송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또는 배송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신호등 같은 경우도 길을 건너야 되는데 만약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라고 하면 건너지 않고 기다려야 되고요. 만약에 신호등이 파란불이다 라고 하면 길을 건널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선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 7시가 되면 알람 시계가 울리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또는 시계에 이렇게 앱을 시간을 맞춰놓는 경우가 있을 건데 자, 이런 경우도 선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아침 7시가 아닌 시간에는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고 반드시 아침 7시가 되는 경우에만 알람 시계가 울리는다 라고 하는 경우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행돼야 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수행돼야 되는 그 어떤 동작이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if문이나 if else문 또는 if elif를 쓴다거나 if elif else 이런 구문으로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냐 또는 하나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구문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건문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if문 조건문의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콜론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조건문에 콜론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코드는 반드시 공백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if문에 포함된 종속 코드로 작성을 해야 돼요. 즉 뭐냐면 if문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행해야 되는 명령문을 if문 바로 밑에 써줄 거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탭이라든지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이 간격을 들여쓰기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if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한 if문이다 라고 하면 이 조건식이 어떤 거냐, 이 조건문이 뭐냐에 따라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명령문 1이 수행이 되는 구조고요. 만약에 if else 문이다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명령문 1이 수행이 되는 거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2가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명령문하고 if문하고는 이 앞에 일정한 공백을 띄워서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if, elif, else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if 뒤에 조건식 1이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명령문 1이 수행이 되고, elif를 하면 그 다음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식에 해당이 되는 조건식 2를 만족하면 명령문 2를 수행하고, 자,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조건식 1이나 조건식 2 모두 수행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else 다음에 있는 명령문 3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if문을 작성하는 예.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넷 쇼핑몰을 예를 들었는데 주문 금액을 입력을 하게 해서 주문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 이상이 되면 배송료가 무료이고, 그렇지 않아요. 주문 금액이 5만 원보다 작다라고 하면 배송료가 3천 원을 부과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if문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성적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F학점 이 세 개 학점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을 하게 해서 자, 그 값을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스코어에 저장된 값이 90점 이상이면 자, A학점을 출력을 하고 80점 이상이면 B학점을 출력을 하고, 그런데 90점 이상도 아니고 80점 이상도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경우, 즉 else에 해당이 되는 이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문이 수행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F학점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랜덤 모듈에 대해서 알아봤고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